한국과 다르게 일본만의 그런 무슨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기 되게 저도 뭐 음, 좀 어렵긴 한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간 도쿄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박하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박하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애초에 건축가를 나온 건 아니지만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공부를 좀 중간에 한 다음에 건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회사를 10년 이상 다니다가 나중에 담건축이라고 제가 사무소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영하는 도중에 기회가 좀 있어서 일본으로 건너게 되었고, 2년 전부터 일본에 살면서 지금 당장 제가 이제 일본어 문제라든지 해서 취직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이 월간 도쿄라는 매거진을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셨잖아요. 일본으로 가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온 계기가 진짜 별거 아닌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좀 말하기가 애매한데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큰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영국에 잠깐 산 적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 좀 정체돼 있을 시기에 다른 곳에 살고 싶다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에 간다든지 뭐그 단순한 여행을 가는 걸로는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시기에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일본을 선택하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정말 결정적으로 탁 넘어오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인테리어에서 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앞에 계속 난개발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좀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생각이 음,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랑 상담을 해서 우리 가서 그러면 해보자라고 해서 일본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진짜 별 건 음. 없어서. 네. 그러면 지금 일본 도쿄 쪽에 머물고 계세요? 네,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담도쿄하고 하나는 스토어. 그 두 네,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이 각각의 채널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채널들인지. 단 도쿄를 보면 약간 매거진 형태긴 한데 사실 건축을 소개하거나 이런 매거진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매거진을 출판적인 개념으로 안 본 게 금세 사람들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함으로써 현재의 도쿄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제가 보고 다니니까 그런 제 시각으로 본 도쿄를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제 보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매거진이 아니라 그냥 보여줬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공유를 하면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 여행할 때 소개하거나 그런 매거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도 지금 현재 한국을 여기서 보듯이 그냥 사람들이 현재 도쿄는 어떻다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매거진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냥 무작위의 어떤 저의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곳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 보면 그 도쿄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체돼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이라는 음, 곳이. 어쨌든 도쿄도 굉장히 변하고 있고 올림픽도 있었고 음, 도시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리뉴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본 도쿄라고 해서 얘네들도 타이틀을 걸고 시부야는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완전 다 변했고 어, 긴자역이 아예 통째로 옮겨진다든지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왜냐하면 그 역들이 너무 오래됐고 지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붕괴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부야도 마찬가지로 침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를 파서 이렇게 침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대피할 장소가 항상 필요한데 현재 상태는 시부야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빌딩을 지어 나갈지 그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음, 그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음, 일단 이미지적으로 좀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월간 도쿄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요. 음, 시부야가 원래 그 1885년에 야마노테선을 시작으로 여기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신주쿠부터 시작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시부야가 메인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선들이 생겨나긴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게 1923년에 간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시부야 쪽이 피해가 제일 적었어요. 원래 사용하던 공간들이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이 시부야를 옮겨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피해가 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야마노테 선이라든지 그런 뭐 니시아시 선이라든지 뭐 그런 선들이 계속 점점점 생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막 그 선 위에 또 선을 짓고 옆에 짓고 막 이렇게 선들이 막 생겨난 거죠. 우주부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들이 굉장히 꼬여 있었기 때문에 시가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도쿄 백화점이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이제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백화점으로 나오면 쇼핑이 되고 그러면 좀 더 이윤이 되니까 좀 특이하게 이렇게 보면 시부야가 백화점을 통과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전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도적인 걸 많이 했던 곳이었어요. 2011년에 히가시 니온 대신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시부야 역도 지진으로 인해서 이게 마구 우후죽순 세워졌으니까 역의 역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가 굉장히 커서 계속 이제 그거를 고치면서 지내고는 있지만 이제 그거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시부야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하는 중이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알고 있듯이 쿠마겐코가 진 스크람블 스퀘어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이제 높은 빌딩들이 다시. 근데 그 빌딩들이 지어지는 것도 지금 보면 이제 원래는 저희가 역에서 나오면 보통 쇼핑몰을 바로 접해서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나이토 히로시라는 사람이 전체 플랜을 맡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어딘가 갈 곳이 없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주장했던 것이 지금 이제 시부야역을 와보면 특이한 게 그 역으로 나왔을 때 백화점들이 다 뒤로 물러나 있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엘리베이터가 다 앞으로 전면으로 배치돼 있어요. 사람들이 빨리 내려와서 그 중앙에 이렇게 쉽게 피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 의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또 하나 다른 게 이제 브릿지 연결을 해서 시부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1층으로만 다니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백화점끼리 뭐 1층, 뭐 3층, 그다음에 한 개 해서 이렇게 3개로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면은 그 고가들이 막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위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철에서 내려서 모두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철역 각 분산시켜서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다 계획을 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긴자역 같은 경우도 거의 너무 복잡하니까 걔를 이제 빼서 뭐 역을 약간 뒤로 물려서 다시 긴자역을 빼서 이제 얘네가 부딪히지 않게끔 동선을 잡는다든지 뭐 그런 공사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전공이 건축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설계사무소에 다니셨죠. 네, 설계사무소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건축을 많이 보시는가 보네요. 일단은 좋아하니까 이게 저는 건축을 찍을 마음은 아니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찍는 건데 근데 계속 건축이 보여요, 사실. 제가 이제 쿠마겐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전시를 본다던가 그리고 지은 건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어쨌든 그런 디테일 같은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좀 더 관심이 가져진 게 조경인데요. 이제 제가 요즘 좀 생각하는 거, 책도 요즘 많이 나오죠.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축물이 단순히 뭐 어떤 뭐 멋있게 지어져 있고 이런 문제보다는 그 관계적인 거죠. 이 건축물이 어디에 지어져서 밖에랑 그다음 안에 쓰는 사람들의 관계 같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부터 이제 조경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이 이제 제가 그냥 둘러본 바로는 건물 앞에 조경들이 항상 이렇게 좀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건물만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자체로서 사실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는데 그게 조경과 함께 있음으로써 뭔가 제가 이제 걸을 때도 편안하고 그런 관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미있어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제가 건물이 있는데 얘만 딱 있는 그런 뭐 건축 사진은 아니니까 있다기보다는 옆에 사람이 있다거나 뭐 조경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찍는 것들이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그게 좀 나타나고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만의 그런 무슨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한마디로 말하기 되게 저도 뭐 좀 어렵긴 한데 계속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큰 부흥기가 있었다가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랑 그런 환경적인 문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본의 건축가들의 제너레이션을 봐도 1세대니 뭐 탄게겐조 같은 경우는 뭐 그 르쿠르비지의 사자를 받아서 이렇게 부흥기 때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받고 건축을 해왔지만
2세대, 3세대까지는 그래도 그 경제 호황기 때 건축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세대 단계겐조라든지 2세대 뭐 마키 후미코라든지 이소자키 아라타 라든지 이런 건축가들이 있고, 이제 3세대가 뭐 앙도다다라든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도요이토라든지 이렇게 건축가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4세대 건축가는 쿠마겐코인데, 쿠마겐코가 이제 특별한 이유는 신체되고 나서 처음에 그 사무실 내도 일이 없었대요, 쿠마겐코도.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까, 쿠마겐코 세대 건축가들이 했던 그 뭐 세즈마 카즈오라든지 시게루 반이라든지. 그래 보면 지금 제가 말한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일본 건축가도 워낙 그 유럽에서 일할 발판이 마련돼 있으니까 해외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온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그 쿠마겐코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일본을 어떤 식으로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킬까를 고민할 수 있는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틀리에 바우바우라든지 이렇게 보면 이게 막 획기적이라 해서 어떤 막 이런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거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면밀히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건물들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건물의 형태가 획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더 알 수 있거든요. 책을 읽는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저희가 그냥 일본 건축해서 뭐 모던하고 뭐 젠하고 이런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쿠마겐코가 왜 작은 나무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뭐 환경적이랑 풍토라든지 그 나라의 그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되는 것들이어서 이렇게 뭐 다 말하기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여기 쿠마겐코 제가 올린 거 보면 이렇게 작은 소재 나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그 큰 나무를 쓰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유래로, 저 일본 뭐죠 이거? 뭐죠 이게 흔들릴 때, 네, 흔들릴 때 그 큰 나무에 대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작은 나무를 썼을 때 기억이 더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옮기거나 할 때도 작은 나무들이 옮기기도 좋고, 이제 틈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일본의 어떤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특징을 그 치도리라는 일본 게임 아세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격자로 쌓아서 치도리라는, 네네. 그래서 얘가 이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런 그 게임 놀이 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감안해서 옛날부터 전통이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런 모든 게 뭐 있어서 이런 작은 나무를 쓴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굳이 뭐 작은 나무만 쓰진 않고 다른 것도 있지만, 네, 그런 뭐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 그 나라에 확실히 가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좀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면 저희도 이제 한국적인 풍토에 맞게, 일본은 이런 풍토에 맞게 해왔으니까 일본의 뭐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국의 풍토가 이러니까 좀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좀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만의 구성 원리 같은 거를 파악해가지고 한국에도 적용시켜보고 이럴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거를 이미지만 저희가 딱 보고 이미지 멋있으니까 가져오기보다는 어떤 그런 걸 알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저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월간지라고 제가 보면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네, 건축적인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일본 전체적인 네, 문화를 다루는 그런 네, 매거진인 네, 거죠. 네. 그러면 스토어담이라는 건 뭐예요? 스토어담은 이것도 이제 말이 스토어지만 제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뭐 프랑스 물건도 사실 좀 나오긴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물건을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왜 좋은지를 좀 알기 위해서, 왜 이 물건이 나왔는지라든지 그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었던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이트였습니다. 다 스터디 해가지고 쓰셨네요, 내용을. 네, 그래서 일본 이제 거기 가서 이 물건의 그 내용이 있으면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적고. 일본 물건만의 특징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저희가 네, 흔히 아는 그 일본 특유의 메트로함도 음, 남아있고 네, 장인 같은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뭐 몇 세대 몇 세대 하면서 이어오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스스로 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고, 그거를 당연히 이렇게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지키는 이유도 이제 다음 세대에 이거를 물려주고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거나 좀 그런 물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모던한 물건도 많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물건들을 보면 뭐 깎아서 만들었다거나 뭐 정형화되지 않다거나 뭐 다도에서 나온 어떤 그런 그릇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뭐 한국의 어떤 위에서 그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또 일본으로 만들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저희랑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비슷한 감성에서도 일본만이 발전시킨 어떤 그 사람들의 감성이 묻어나 있는 물건들. 근데 어떻게 일본은 그렇게 장인이라고 하죠?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유지될 수 네,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은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뉴스 기사를. 보통 네, 이렇게 인간 문화재 같은 게 그 후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최근에. 그쵸, 네.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다 이어질까요? 신기하게. 아, 근데 일본도 지금 그게 아, 문제이긴 그래요? 해요. 일본도 각 나면 이게 제가 지금 마지막 세대인 것 그런 같다. 경우가 이거 있긴 하구나. 이어주고 싶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찾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 음, 거죠. 저희는 감각이 좀 다른 게 여기에 있는 지금 일본의 70대랑 한국의 70대가 좀 음, 다르잖아요. 일본의 70대는 굉장히 이렇게 잘 살던 음, 시대의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물건들도 찾아 음, 썼었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쓰지 않는다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그걸 더 음, 썼었겠죠.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그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기 뭐 밥솥이라든지 이런 게 현대에 있는 전기밥솥만 쓰는 게 아니라 밥을 질 때 가마솥밥을 쓴다던가, 저도 지금 그런 걸 쓰고 있는데 뭐 맛도 다르다 이런 뭔가 자기만의 개념들을 가지고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갈지언정 내가 이거 하나 오래 쓰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음, 있잖아요. 그거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만드는 사람도 음,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은 저도 한국을 뭐 다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막 그런 예전 물건을 찾아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그쵸.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사지 않고 찾아 쓰지 않으면 만들지도 않는 당연한 그런 음, 순환 같은 것들인 것도 같아요. 여기도 그 억지로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물건들이 많은데 이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 없어지는 거는 좀 음, 안타까우니까 살리자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어줄 사람이 없으면 계속 아들이나 딸이 가업을 잇진 음, 않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음. 들더라고요. 배워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끝나지 음,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 보여주신 풍경 같은 경우가 이게 예전 풍경이 아니라 현대적인 네. 풍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철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 이제 다른 물건이 아니라 이제 풍경을 이런 식으로 예전 물건이지만 현대적으로 해석을 음, 해서 계속 이어간다든지. 근데 그럼 이게 또 오래되면 또 하나의 어떤 또 오래된 작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 생각이 있고 그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도 하고, 그리고 예전 물건이 좋은 거는 이어가지만 그게 조금씩 계속 또 변화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까랑까랑하는 게 유리는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하면 얘는 좀 묵직하니까 그 저는 이제 도시에 달았을 때 이게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 흔들려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것보다. 아, 이거 사용하신 거 찍으신 거구나. 네네. 그 저희 같은 젊은 사람이라든지 계속 관심을 갖고 써주고 계속 가서 보고, 그리고 이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계속 같이 이어나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연대감이라든지 요즘 한국 옛날 사람 뭐 지금 현재 세대들의 어떤 이격이 굉장히 좀 멀어지고 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가면서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저건 나도 해보고 싶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있어야. 그 D&D 파트먼트라고 요즘 이제 제주도 생기면서 이젠 좀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D&D 예. 파트먼트라는 게. 지금 한국이니까 한국 물건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 일본 옛날 물건 소개하는데 그것도 일본 옛날 그냥 딱 그게 아니라 뭐 오키나와에 있으면 오키나와의 전통 물건을 소개하고 도쿄에 있으면 도쿄 물건을 소개하고 각 지역별의 물건을 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현대적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 한국에 있는 데이니 파트너먼트를 갔을 때 음, 떼수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쓴 떡볶이 음, 그릇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제 거기 이제 배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랐던 친구들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어주는 어떤 상업 공간도 음, 있으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괜찮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월간 도쿄하고 스토어담 두 가지를 봤는데 혹시 그러면 이 채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월간 도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글쎄 제가 출판한다 이런 생각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생각하고 음, 있진 않고요. 일단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좀 계속 업로드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방향이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월간 하고 도쿄 있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주에 한 번 정도. 네. 처음에는 사실 그냥 주변 산책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보던 사람도 있고 이제 메시지도 오고 하니까 갑자기 의무감이 생겨서 오늘 어디 가야 되지라고 되니까 갑자기 조금 스스로 약간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도쿄에 진짜 네. 갈 곳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그리고 지금 코로나니까 사실 지금 아, 셧다운된 곳이 되게 진짜요? 많아요. 가고 싶은데. 네. 긴급 사태 선언이라고 일본도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미술관 같은 곳들이 문을 닫아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행히 이번 달 말에 해지가 음, 된다고 했어요. 발표가 났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좀 미술관도 문 열고 하면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백신도 맞았기 때문에 뭐 8시 이후는 일단 거의 문을 닫았고요. 아. 상점들이. 미술관 같은 건 다 예약제로 돼 있어서 예약을 하지 못하면 못 간 것도 있고. 최근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가 생겼는데 맞아요. 이거예요? 네, 맞 네, 이거를 쿠마겐코가 아. 지었어요. 저도 이제 그 두 사람이 모두 두 예. 사람 다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고 싶은데 10월 달이 벌써 예약이 꽉 아.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동안 여기도 인제 가서 취재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책도 좀 더 꽉 차 있을 때 가면 음. 좋으니까 11월, 12월 예약이 되면은 가서 네, 보고 싶은 곳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이제 가게 되면 올리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걸 제 걸 보지 않더라도 제가 올리면 '아 이런 곳이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는 꼭 팔로우를 제가 하도록 링크를 정보란에다가 예쁘게 남겨 놓겠습니다. 일본어인가요, 혹시? 단어가 아닌가요? 아, 단어가 아니고 제가 그 발자국, 발자취를 그냥 제 음. 임의대로 그냥 그때 너무 아.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것도 핸드폰으로 아. 그냥 그린 로고 거예요. 같은 거네요. 네, 로고처럼. 네, 발자국이라는 의미이기 사실 때문에. 여기 월간 도쿄도 좋은데 여기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아,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좀 아. 사장돼 있었는데 보면 업로드 날짜 굉장히 옛날일 거예요. 그러네요. 1년 네, 넘었네. 근데 이제 저걸 하다 보니까 사실 물건 소개는 이쪽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쪼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축학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제 제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누구한테 말하긴 그렇지만 건축을 전공하지 않든 전공을 하든 어쨌든 건축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 생겨진 곳들도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런 음. 곳이 있으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하신 분들 어른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접했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건축책만 보진 않았어요. 사실 건축책도 보지만 미아일랜드라는 작가가 있어서 책을 보면 미아일랜드도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걸 알 수 있는 게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 가족들이 끊임없이 차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면 주인공이 자기 어디 간다고 해서 그 차를 타고 자기 데려다 주다 차 안에 들어갔더니 뭐 아. 거실도 나오고 막 큰 공간이 펼쳐지는 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던 건 사실 지중미술관을 음. 생각했는데 보여지기에는 위에 아.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에 근데 들어갔을 때 안에 막 미술관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겉만 봤을 때 뭐 빌바오에는 구게마임을 보면 이렇게 음. 원형이 막 돼 있고 들어가도 음. 원형도 미술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을 또 할 수 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건축이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곳에 건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보면 지금도 충분히 재밌는 건축도 있지만 제가 음.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치 건축가들 보면 사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약간 위에서 본다? 약간 내가 건축가? 일반 사람? 이렇게 음.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음. 생각?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